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의용 교수라고 합니다. 트라이앵글이라는 그 악기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은 이게 세 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트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이 세 개인데 한 변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그다음에 이웃,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일. 이 세 가지가 의미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트라이앵글 특강 1인데요. 첫 번째 특강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알고 싶을 때 뭐를 보시나요? 다른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게 그 사람 이름 아닙니까? 네, 이름이 뭔지. 근데 이름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알고 싶어지는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은 뭐 이력서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요. 또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뭔가요? 아마 사진 같은 거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친구가 누군지 뭐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궁금한 게 뭐죠? 그 사람의 속마음. 근데 그게 발견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알 때 너는 정체가 뭐냐, 넌 누구야 할 때는 대충 이런 걸 본다. 근데 내가 누구냐? 오늘은 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가 누구냐 할 때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부터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되죠.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이름이죠. 내가 누군가, 성이 누구고, 이름, 이런 것부터 확인하게 되죠. 저도 이 의용인데 한자로 의자가 무슨 의자일 것 같아요? 오를 의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용자거든요. 용자가 무슨 용자일 것 같아요? 용용? 아닙니다. 얼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의하고 용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되죠? 의로운 얼굴. 이거 보통 부담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뜻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지, 아마 뜻을 설명하면 에이 하고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군가 정체를 알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어떤 이름인지 이름의 뜻을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거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향한 희망, 소망 이런 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 지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 또 주변에 있는 형님들, 뭐 주변 사람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알아보는 게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신 적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학생들한테 이걸 시키는데 그림을 안 그려본 학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화상을 그려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멋있게 그리기보다는 안 멋있게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학생들한테는 막 웃게 한 다음에 그 웃는 사진을 찍게 해서 그걸로 그려보라고 했더니 굉장히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그려보시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자신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얼굴을 굉장히 멋있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멋있게 그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성의하게 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기가 자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그릴지 오늘 가셔서
집에다 한번 붙여보면 좋겠다. 이걸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걸 한번 정리를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 학교 나왔고 어느 회사 들어갔다가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고 뭐 이런 거 쓰는지 모르겠지만 내 성장 과정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잘 그 시기별로 정리를 대표적인 사진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저걸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살아갈 것도 한번 그려보면 좋아요. 미래에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말하자면 과거 이력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이력서라는 것도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나는 누구의 뭐다. 전 누구의 뭐다. 이 관계를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한 100개 적어볼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엄마다, 누구의 아빠다, 누구의 친구다. 그걸 쭉 적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중심에 놓고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달팽이. 그래서 달팽이 지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일주일 동안 벽에다 붙여놓고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 또 다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알아보는 사회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블랙박스 탐색하기라는 건데 내가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내 속마음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 속마음은 뭐냐? 블랙박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마치 바다에 빙산이 하나 떠 있는데 빙산의 위는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70%, 80% 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은 잘 바뀌지 않아요.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요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옆차가 끼어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막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들어가라고 막아주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것이 내 행동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블랙박스를 여러분이 탐색해 보시면 좋아요. 성격 검사도 한번 해보세요. 비용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격 검사 또 자기 감정,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진짜 나가 얻은 거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블랙박스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내 행동과 내 삶을 다 결정하게 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치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뭔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나침반.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쪽이다.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것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죠? 이웃들과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만나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속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속력보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느냐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에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 우리 교과서에
나에서 나다넬 호돈인가요? 예, 그 작가가 쓴 거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았던 대로 살고 싶고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렸던 그 기준대로 나도 선택해서 살고 싶은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기 나름만의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에 굉장히 훌륭한 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죽고 싶잖아요. 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같이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 60대 넘었는데 다가오잖아요. 때로는 두려워요.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평생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이따금 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짓고 있는 이체, 나쁜 생각, 참 나쁜 행동, 이걸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굿뉴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런 성경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면, 아니 이런 근본적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야, 정말 반갑고 고맙고 좋은 소식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죄와 죽음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가치관, 세상을 사는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세종대왕이나 또 뭐 다른 종교를 시작하신 분들, 그런 종교의 창시자들, 이런 분들을 다 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 그 사람, 그분,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럼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에요. 2인칭이라는 게 2인칭. 우리 1인칭, 2인칭, 3인칭 여기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신 2인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 밑에는 누가 있어요? 종이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괄호 열고 나는 종. 어떤 분은 종님이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긴 해요. 자기를 종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종이 하는 일은 뭐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방법,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을 사랑하시는 주인, 로드. 이제 주님을 우리 2인칭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건 누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바로 정립이 돼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라이앵글에서 맨 밑에 편 나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관점을 바꿔야 되죠.
무슨 관점이냐면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이제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꿔줘야죠. 전에는 내가 나를 바라봤지만, 내가 이웃을 바라봤지만,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지금 들고 나가 있는데, 근데 이 트라이앵글은 누가 올려주나요? 예수님이 올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트라이앵글을 올려주셔야 우리 인생에 아주 멋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나도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트라이앵글, 하나, 둘, 셋,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트라이앵글을 우리 인생의 나침판, 삶의 방향, 이런 걸 결정하실 때 중요한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질문 내용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기성 세대들은 요즘 청년들에게 문제가 많다. 가슴이 뜨끔하네요. 저도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30년 가까이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청년들이 더 굉장히 위기에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 거는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제가 보기에 청년들에게서 청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늘 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데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을 제일 싫어해요. 세종대왕하고. 왜냐면 그분이 하신 업적이 많아가지고 역사 시간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앞 시간에 쭉 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좀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다음에 하고 우선 자기가 누구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Be ambitious. 뭐 앞에 뭐 boys 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만은 그게 와전됐습니다.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맨 뒤에 Be ambitious in Jesus 이게 들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아주 일본 유명한 생물학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뺐어요. 그래서 아무나 써먹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쁜 야망이 아니고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꿈이 없어요. 왜? 주변 환경이 너무 자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다. 이거는 사실 본인들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회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마음 먹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릴까요? 다음 문제, 엄마가 해오셨네요. 대학생의 엄마. 우리 대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엄마 설득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 아들은 자기보다 좋은 환경의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열등감을 늘 안고 살아가는 아들한테 어떻게 격려해 줘야 될까요? 이런 내용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등감이라는 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난 형편없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죠.
근데 1시간 동안 그 생각을 해서 1시간 동안 우울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시간 내내 나는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는 완전히 못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바뀌질 않아서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고 1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화면에 굉장히 그림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뭐냐? 두 개의 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쪽 원은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좋은 점, 강점, 장점, 내가 가진 거 이걸 쭉 적어보는 거예요. 난 이런 건 정말 다른 사람의 부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야 하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쪽에. 자, 그다음에 이건 뭐죠? 이쪽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새 카카오톡 같은 이런 SNS가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다 보내요. 보내서 나의 강점 한 2개씩만 좀 적어서 보내줘. 그래서 한 20명 정도에게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 너는 굉장히 친절해, 너는 상냥해, 너는 그림을 잘 그려, 너는 사람을 볼 때 참 이미지가 좋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이런 거 적어와요. 자, 이것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2개를 딱 보는 거예요. 양쪽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양쪽이 겹치는 걸 가운데에 옮겨서 적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차타가 공인하는 나의 강점.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도 이걸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바로 나의 강점인 거예요. 나의 보석인 거예요. 그 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강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내가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상을 주고 좋은 점을 많이 찾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트라이앵글입니다. 나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일 그리고 이웃 이 3가지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앵글은 나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자, 나는 정말 예수님이 쳐주셔야 울리는 트라이앵글이죠. 우리 인생이 멋지게 울려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알려야 됩니다. 나를 알려야 상대방하고 내가 뭐가 생기냐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너는 너고 나는 나.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과 내가 겹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을 모셨으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2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2번이다. 첫째다, 둘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어른들이 나하고 말하고 싶은 청년인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요.